자원봉사활동은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도 더불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떨 때 가장 즐겁습니까?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공했을 때,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자녀들이 모두가 건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느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거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거울이 되고 당신이 나의 거울이 되고, 그러니까 그 거울이 잘 살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그 거울을 본 내가 즐겁고 행복하죠.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도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노인의 삼고가 있다고 그래요.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 고통들을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의, 역할이 없는 거죠. 내가 노인이 되면 점점 사회적으로 역할을 잃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뭔가 역할을 못하게 되고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동호회나 소모임을 갔을 때 그런 역할들을 조금씩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존재로서 가치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역할이 없을 때 봤어. 그런 역할을 찾아가고 그 역할을 함께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망,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또는 내가 자녀들이나 또 손자들이나 주변에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희망을 갖는 것. 내가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올해는 건강을 좀 더 챙겨야겠다. 이런 어떤 삶의 어떤 희망과 끈을 계속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을 때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병. 질병이죠, 질병. 나이를 들면 신체적으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이걸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하면 늙어서도 충분하게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을 수 있는데 이 질병이죠. 이 세 가지가 어른이 되면 갖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역할도 갖고 희망도 갖고 병도 안 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그게 자원봉사. 늙어서 노후에 잘 지내는 세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관계를 잘 갖는가, 소득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갖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잘 보내는 거,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관계라는 것은 부부관계, 친구관계, 자녀와 자신으로 사회관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부부관계는 따로 같이, 친구관계는 이웃과 친밀을 같이 공유하는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헌신하지 말고 이제 자신에게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관계가 뭐냐? 사회공헌, 자원봉사활동이죠. 어른이 되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 봉사활동 회원들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또 이와 같은 대한노인 광주 자원봉사지원센터에 오셔서 다른 봉사단체하고도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저와 같은 사람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신중년 또는 노인 일자리,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을 잘 하시다 보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일자리에 참여하면서도 또 남은 시간에 이렇게 자문활동을 하다 보면 선선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소비를 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소비를. 세 번째, 자기가 할 일을 혼자서 즐길 수 있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으셔야 돼요. 노후에 잘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잘 보내는 건데,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거, 두 번째,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책을 읽는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창작활동, 공예활동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시 낭송을 한다든가, 시 창작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와 같이 창작활동, 이런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라도 찾으셔야 돼요. 없다면. 그래야 노후에 잘 지내는데, 그래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와 여가를 꼭 만드는 게 이 노후를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양극화, 기후위기, 초고령 사회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어 있어요. 양극화가 심화되면 공동체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러려면 분배와 돌봄이 확대해야 됩니다. 소득 재분배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가 일자리, 두 번째가 기부, 세 번째가 세금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탄소가 배출되고 탄소를 줄여서 제로가 돼야 된다. 탄소 배출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배출을 하더라도 그걸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줄이는 역할이 뭐냐? 탄소 흡수원. 예를 들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태양광, 수력, 풍력, 화력은 아니고 풍력. 이런 대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활동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기후위기가 더불어서 감염병은 뭐 일상이 되어 있죠.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주춤되어 있고 극복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러한 감염병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와 감염병은 같이 가는 거죠.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량을 키워야 될 때, 그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그와 같은 자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식량을 수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후위기는 다른 일이 아니라 식량위기가 되고, 식량위기가 됐을 때 감염병이 확산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기후들이 3월, 4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 이제는 봄이 거의 없어지고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만 굉장히 막 길어지고 있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나라들 생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대체 에너지를 만들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은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무 심기. 나무 심기. 응? 자가용도 사용 안 해야지. 자가용 사용 않기. 물자를 전력에. 물자 전략하기. 또 분리수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렇게 조금씩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된다면 아마 탄소 중립이 저는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집에서 하나 더 실천할 게 냉장고 없이 한 달 살아보기.
냉장고에 음식을 넣지 않고 한 달 살아볼 수 있나? 그걸 도전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씩은 꼭 실천한다. 내가 일회용컵 안 쓰는 것을 생활 속에 실천해 보겠다. 다른 것은 못 하더라. 또 내가 일주일에 2번은 차를 안 갖고 다녀보겠다. 또 내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가 실천 가능한 것들을 꾸준하게 실천해보고 그 효과를 서로 이야기해보는, 그래서 우리 모임도 공동으로 하는 활동이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실천 활동들을 만들어서 실천해보고 한 달 후에 평가회 때 서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활동을 아마 한 1년간만 6개월 정도 한다면 모임이 아주 색다르게 칭찬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이 65세 이상의 총 인구가 20%가 될 때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이고, 이 초고령 사회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이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사회적 역할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때만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른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의료보험이요. 건강. 근데 건강하게, 예를 들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으면 의료보험, 공적 구조인 의료보험이 적게 들어가겠잖아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건데, 그 건강하게 살려면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증에 근육 저하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셔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격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안면을 익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뭐냐? 노인 일자리와 사회공헌 활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방법, 이 고령인들의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것만큼 노인복지센터가 지역사회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만드셔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대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늘 긍정적으로 살고 늘 내 삶에 충실하면서도 의미를 되찾는다면 충분하게 한계 없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늘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즐겁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을 표현합니다. 봉사자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사회를 돌보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줄 수 있습니다.